자, 렉탱글 골뱅이 1200, 1200. 제일 먼저 계고부를 그리고요. 계고부요. 벽에 구멍 난 부분이요.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부분. 창문, 문 이런 것들을 전부 계고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옵셋 45mm 창틀을 그립니다. 그러면 창틀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뭘 그리냐면 옵셋 60mm 창문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여기 60mm, 여기 60mm, 근데 여기는 80mm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트레치로 늘리게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치해서 위쪽으로 20mm 올리면 여기는 80mm가 되겠죠. 자, 라인 미드 포인트, 즉 가운데 점에서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창문이 두 짝이에요. 그죠? 두 짝입니다. 근데 두 짝이 이렇게 마주쳐 있는 게 아니고 겹쳐 있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겹쳐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이 창틀만큼, 이 창문의 폭만큼 겹쳐져 있는 겁니다. 이 폭이 60mm죠. 가운데니까 35셋을 합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창문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반드시 문을 여는 방향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 자, 미드 포인트에서,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한 60mm 서클, 반지름 30, 폴리곤 수량 3개, 중심점 4접. 자요. 그러면 원 그려졌죠? 다시 밀어 대칭입니다. 그러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려보시죠. 치수는 대략 반지름 30짜리로 그리시면 돼요. R30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짝이요. 4짝인데 이 4짝 미서기창 같은 경우는 일반 방창도 있지만 거실창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골뱅이 2400, 1200. 자, 계구부죠. 옵셋 45mm 창틀 만들고요. 그 다음 4짝이기 때문에 좌우가 반전입니다. 이렇게 2짝씩 그려가지고 미러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렉탱글 미드 포인트까지 옵셋 60mm 라인 미드 포인트. 자, 여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죠. 20mm 옵셋 30mm. 그 다음 트림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60mm 서클 30mm 폴리곤 자 미러 자 반쪽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걸 다시 미러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거실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실창, 그러니까 시험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천고 또는 천장 높이 또는 반자 높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천고, 그다음 천장 높이
그 다음 반자 높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흔히들 천장이라고 하는데 건축에서는 반자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요. 그리고 실링이라고 합니다. 실링? 네. C-I-L-L-I-N-G. 실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하면 천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실링 높이라고도 합니다. 실링 높이 또는 천장 높이 혹은 반자 높이, 천고. 고가 높을 고자예요. 그래서 높이를 지칭하는 한자가 고자가 붙습니다. 천장의 높이란 뜻이에요.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천고가 천장의 높이란 뜻이에요. 반자 높이, 천장 다 똑같습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같은 경우 보통 2400mm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산응용 건축제도는 2400mm를 쓰고 있어요. 옵셋 2400mm. 자, 이렇게요.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실창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렉탱글 골뱅이 2400, 2400 이렇게요. 중간에 이렇게 계고부가 들어가겠죠, 그죠? 첫 번째입니다. 똑같아요. 창틀은 똑같습니다. 자, 창틀 똑같이 자, 45mm. 창틀 똑같아요. 이렇게 45mm 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갑니다. 렉탱글 미드 포인트까지 옵셋 60mm. 여기가 80이잖아요. 그냥 두셔도 돼요. 이거 굳이 안 바꾸셔도 됩니다. 옵셋 아니 라인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서 옵셋 30mm. 자, 미드 포인트에서 똑같이 60mm 서클 30mm 폴리곤. 자, 그 다음 트림 그 다음 미러 중간점에서 대칭을 주면 되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미러 대칭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하나. 뭐예요? 결국은 얘가 이렇게 커진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00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려 보시죠. 자, 다시요. 테두리 45mm 창틀 45mm가 들어갔는데 2400짜리 통유리가 어떤가요? 무겁고 비싸겠죠, 그죠? 보통 이제 이렇게 시험 보는 데는 좀 작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나 작게 그리느냐면 2100mm요. 이렇게요. 2100mm를 올려서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밑으로요. 옵셋 45mm 이렇게 밑으로 내립니다. 트림 필렛 다시요. 트림 필렛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가 2100mm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 똑같이 그리는 겁니다. 렉탱글 미드 포인트 옵셋 60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30mm 트림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60mm 서클 30mm 폴리곤 3개 중심점 지정하고 인시크리브드 미러 미드 포인트에서 자 다시 미러. 그러면 윗부분 만들어졌네요. 자 위에 부분만 만들어 보시죠. 자 이거를 복사해서 써도 돼요. 이거 이렇게 카피한 다음에 이렇게 복사해서 써도 돼요. 그 다음 스트레치 이렇게 쭉 늘리면 돼요. 이렇게. 자, 얘네들은 어디까지 갈까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 놓고요. 자,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이거 이렇게 그리면 금방 그려져요. 자 다시 봅니다. 렉탱글 미드 포인트로 옵셋 60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옵셋 30mm 그 다음 트림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60mm 서클 반지름 30mm 폴리곤 3개 중심점 지정하고 인시크리브드 미러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미러. 그러면 자 창문 2개가 완성됐죠. 이렇게 2종류의 창문이 돌아다닙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 자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잖아요. 그럼 요 폭은 얼마일까요? 요 폭은 얼마일까요? 창문의 폭은 얼마일까요? 되게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많이 다양합니다. 어떤 거는 80mm 짜리도 있고 어떤 건 120mm 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150으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요. 창문의 폭은 많이 다양합니다. 많이 다양한데 시험에서는 150을 쓰고요. 실무에서는 보통 80이나 120짜리를 써요. 이해되셨죠?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립니다. 150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얼마로 나와 있냐면 120, 80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120, 80 나와 있죠? 이거 둘 다 150으로 고쳐버리면 돼요. 둘 다 150으로 고치시면 되고 여기 50, 20 되어 있잖아요. 그냥 둘 다 40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숫자를 고칠 겁니다. 여기 120, 80이 아니고 150으로 고칠 겁니다. 둘 다 150으로 가고 둘 다 40으로 갑니다. 자. 창틀을 위에서 본 걸 그릴 겁니다. 옵셋 150 라인 이렇게 되겠죠. 트림으로 자르면 이제 개구부 아니 창틀이 될 겁니다. 45mm 이렇게 45mm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라인 중간점에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이 창문의 폭이 40mm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좌우 위아래로 이렇게 40mm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창문이 두 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죠. 라인 똑같아요.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에서 그 다음 옵셋 30mm. 자,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창문이 앞쪽으로, 여기 있는 창문이 뒤쪽으로 들어간 거죠. 자, 선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옵셋 60mm 트림, 다시 옵셋 60mm 트림,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에서. 자, 이걸 복사할 거예요.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자, 아니다. 일단 이렇게 가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얘를 지워요. 얘도 지워요.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요.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자, 라인 자, 이렇게요. 한번 그려보시죠. 보통 1대 40 이하에서는 이렇게 그립니다. 보통 1대 40 이하에서는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 1대 100 이상에서는 이렇게 그립니다. 나머지 요 중간이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1대 100, 1대 40, 뭐 1대 30 정도면 요 이하로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1대 100 이상은 이렇게 그려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1대 100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100mm가 1mm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50 썼죠. 그럼 1.5mm란 얘기잖아요. 1대 100 도면에서 지금 여기가 150이잖아요. 그죠? 1.5mm란 뜻이네요. 그러니까 100분의 1 도면에선 1.5mm죠. 1.5mm에 이렇게 표시하면 선이 어떻게 될까요? 다 뭉그러져요. 이해되시나요? 다 뭉그러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약식 그리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를 그리게 될 겁니다. 실무 나가면 두 번째 거 가운데 있는 걸 그릴 거고, 물론 100분의 1 이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안 보이거든요. 이거 그냥 새까맣게 칠해져서 나와요. 나중에 도면 출력해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시험 보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셔야 되겠죠. 자, 이쪽이요. 라인 옵셋 150. 자, 선 올리고 트림 (45mm) 창틀 45mm.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까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만큼이에요. 옵셋 40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30mm. 자, 필렛으로 그 다음 옵셋 60mm. 다시 옵셋 60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반쪽 그린 거죠. 그 다음 밀어. 그러면 평면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가 두 장 미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장 미석이를 절반 안에 그리고 그냥 밀어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측면에서 본 걸 그릴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벽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사용하는 벽체는 대략 420mm입니다. 420mm예요. 이렇게요.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 사용하는 벽체의 두께는 420mm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트림. 자, 왜 420mm냐면 이렇게 됩니다. 옵셋 100mm. 요 100mm는 중심선이요. 얘는 중심선이요. 그 다음 벽돌의 두께가 200mm. 이렇게 벽돌의 두께가 200mm. 그 다음 120mm 단열재.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라인을 그려서 대략 그려보면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실까요? 자, 옵셋 60mm. 자, 얘는 이렇게 단열을 주시면 됩니다. 얘만 선택해서 LT 스케일을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통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게 돼요. 아직 우리가 해치를 안 배웠기 때문에 해치를 넣을 수는 없고 대략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위에가 철근 콘크리트고 이 아래가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벽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단 말이죠.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방에 벽돌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깨끗한가요? 되게 지저분하겠죠, 그죠? 그래서 몰탈이라고 합니다. 몰탈이요. 몰탈. 몰탈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로 만든 시멘트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몰탈이라고 합니다. 몰탈, 모르타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르타르라고도 합니다. 몰탈 또는 모르타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얘를 20mm 두께로 그러니까 몰타를 20mm 두께로 발라버립니다. 그러면 감춰지겠죠. 우린 이걸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우리 눈에 건물이 우리 눈에 보기 흉하잖아요. 그대로 노출되면 보기 흉합니다. 또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미관상 보기 좋게 모르타르를 발라서 치장을 합니다. 이걸 마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옵셋 20mm를 이와 같이 마감합니다. 이렇게 마감선을 그리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선을 연장해야 되겠죠. 이렇게 선을 연장합니다. 여기 잘라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마감을 했으니까 여기가 마감선으로, 자, 여기도 마감선으로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감을 한번 해보시죠. 항상 20mm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mm 마감 안 하면 안 돼요. 실무에서는 마감선을 파란색으로 씁니다. 실무에서 마감선은 파란색이에요.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는 마감선을 초록색으로 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마감선은 실무에서는 파랑, 시험에서는 초록. 기억해 두세요. 마감선은 실무에서는 파란색을 쓰고 시험에서는 초록색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mm 마감을 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끊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 보시죠.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릴 건데 대충 일단 그리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그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요. 아니, 사각형 안 그리셔도 되고, 자, 여기서 옵셋 10mm를 이렇게 밖으로 뺍니다. 이 끝선에서 다시 10mm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150에 45, 150에 45, 마이너스 방향이죠. 골뱅이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45. 이렇게요. 얘가 창틀이 되는 겁니다. 복사. 다시 한번 복사. 창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창틀이 들어간 방법입니다. 자, 창틀을 그려보시죠. 라인. 자,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서. 자, 창문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를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얘하고 얘가 보이겠죠? 두 개를 그려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우린 여길 자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길 잘라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창문이 한 개만 보이면 돼요. 옵셋 40mm, 옵셋 60mm. 자, 트림으로 지울 거 지우고 다시 옵셋, 자, 80mm. 자, 트림으로 지울 거 지우고 라인, 자,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유리를 그리시면 되겠죠? 자, 한번 그려 보시죠. 색상도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세요. 지금 제가 창문을 세로로 자른 겁니다. 이렇게 세로로 자른 거예요. 자, 보시죠. 이거 반대쪽은 없네. 자, 보이시나요? 창문을 세로로 잘랐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요. 여기는 단면이죠. 여기도 단면이죠. 자, 다시 볼까요? 여기 단면이죠. 여기도 단면이죠. 맞나요? 이 선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선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선은 누굴까요? 저 뒤에 있는 선이에요. 여기 있는 선이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인면선이라고 합니다. 단면이란 얘기가 뭐예요? 끊을 단자를 썼단 말이죠.
끊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끊어진 선입니다. 내가 칼로 자른 거예요.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창틀과 창문은 단면선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그려야 돼요.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는 4개의 선이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는 유리고 위로 올라가는 저 4개의 선. 이 선하고 이 선이요. 이 네 개의 선은 단면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왜 단면선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돌려보면 어디 있는 선이에요? 저 반대쪽에 있는 선이죠. 맞습니까?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죠? 다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정투상으로 보면 분명히 단면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입체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어디 있는 선이에요? 저 뒤쪽에 있는 선이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인면선이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단면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선. 바로 저렇게 4개의 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면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인면선은 흰색이에요. 인면선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하실 때 이렇게 설계하셔야 돼요. 아래쪽에 2개의 사각형은 노란색으로 단면이니까.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저 흰색 선 4개는 단면선이 아니라 인면선이라는 얘기죠. 즉 창틀 저 뒤쪽에 있는 선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유리는 마감선으로 그립니다. 유리까지 두껍게 그리면 제대로 표시가 안 되거든요. 1대 40도면이에요. 1대 40도면인데 그럼 저 창문이 40mm잖아요. 1mm로 그려져야 되는데 유리까지 표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가는 선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되게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빨리 고쳐보시죠.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 자, 여러분들 창문을 보시면 창문이 이렇게 홈이 있죠. 그래서 창문 뺄 때 이렇게 들어서 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홈을 그려줘야 됩니다. 옵셋 10mm. 자, 필렛 이렇게요. 이렇게 10mm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10mm입니다. 옵셋 10mm. 그 다음 필렛을 처리하면 이렇게 홈이 만들어집니다. 자, 홈까지 이렇게 그려놔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문이 2개잖아요. 그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이 앞쪽에 있는 문을 목재문으로,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것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옵셋 150. 아니, 그냥 그대로 얘를 이렇게 복사해 가시면 돼요. 그대로 복사해 갑니다. 이렇게요. 다만, 자, 이렇게 그냥 복사해 주세요. 넉넉하게 이렇게 바깥으로 빼볼까요? 다만 요 두께 있죠. 요 두께. 지금 보시면 여기가 45mm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선택해서 밑으로 15mm를 내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스트레치 이렇게 해서 15mm를 올립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이동하기 끝에서 이렇게 끝으로. 그러면 이쪽은 스테인리스 스틸, 이쪽은 목재. 이렇게 됩니다. 창틀 두께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제가 문의 홈을
하나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처럼 그리셔도 되고 왼쪽처럼 그리셔도 되고 두 가지 방식 다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 아무거나 하나 편하신 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벽돌의 크기는 표준 벽돌이라고 합니다. 190에 90에 57mm 짜리를 표준 벽돌이라고 하는데 요거 190에 90에 60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3mm 정도 오차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예 10mm를 보태 가지고 200에 100에 70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준 벽돌은 190에 90에 57mm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요. 렉탱글 190,57 이렇게요. 190에 57 렉탱글 190,90 이렇게요. 로테이트 15도요. 자, 이동하기 여기 끝점에다 갖다 대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점에다 대도 되고 여기를 이렇게 끝점으로 맞추셔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자, 이런 모습이 되도록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를 끝까지 이렇게 마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감해 주셔야 돼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창대라고 합니다. 창대. 얘를 창대라고 합니다. 창대. 창대라고 합니다. 이 사각, 이 벽돌을 창대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얘가 바깥쪽으로, 어이구, 이런. 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창대가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을 따라서 벽돌이 이렇게 쭉 일렬로 늘어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창대라고 합니다. 이걸 창대돌이라고 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 틈새로 이렇게 스며들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비가 오면 스며들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내리도록 15도를 기울여 놓은 겁니다. 이걸 창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기울여 놓은 겁니다. 몇 도 기울여요? 15도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다음은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이 부분 옵셋 150mm.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다만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2100이죠? 이렇게요. 2100mm 짜리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가 2100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2100이라고 했습니다. 옵셋 45mm 아래쪽으로, 얘도 아래쪽으로, 얘는 위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서 옵셋 40mm, 옵셋 60mm. 자, 트림. 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자, 요만큼은 단면선, 여기도 단면선, 여기는 인면선, 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여기는 마감선, 이런 모습이 됩니다.
위에 부분은. 자, 마찬가지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옵셋 40mm, 옵셋 80mm. 자, 트림으로 지우고 다시 옵셋 60mm 트림으로 지우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자, 라인 마지막은 복사. 이렇게 흰색 선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복사해 주시는데 얘는 마감선으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옵셋 10mm. 자, 필렛.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이렇게 중간선에서 이렇게 그리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리셔도 되고, 자, 아니면 옵셋 10mm 필렛, 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옵셋 10mm 필렛,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트림으로 지우고, 자, 이런 모습으로 그리셔도 되고, 홈은 어떻게 그리든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리면 전부 다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렇게 그릴 거면 전부 다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